어린 아이들이 먹어도 좋지만은 노년에는 특히 더 필요한 게 당근입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매일 당근 주스를 먹잖아요. 시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너무나 많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와서 체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당근을 가장 쉽게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김병재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당근을 먹으면 보약보다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저는 솔직히 삼삼보다 당근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근에는 삼삼이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양이 있는데 비타민 B부터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G가 있고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데 현재 알려진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항염제, 그리고 항암제입니다. 더 나아가 칼슘도 들어있고요. 마그네슘도 풍부하고요. 철분도 풍부하고요. 염소도 풍부해요. 당근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신경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특히 시신경이 강화가 돼서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매일 당근 주스를 먹잖아요. 시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너무나 많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와서 체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세 번째로는 간을 청소시켜 주고요. 네 번째는 간의 해독작용을 일으켜서 혈액이 훨씬 더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아주 증진시켜 줍니다. 어린 아이들이 먹어도 좋지만은 노년에는 특히 더 필요한 게 당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당근을 가장 쉽게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즙을 내서 먹는 겁니다. 이 즙의 형태는 섬유질을 제거한 형태로 먹기 때문에 장에서 즉각적으로 흡수가 돼서 간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간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뼈까지 가서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골수의 기능까지 향상시켜서 더 많은 혈액을 생성해낼 수 있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당근은 착즙해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당근을 씻으셔야 되는데 당근 세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농약과 흙인데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은 농약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채소 당근 세척법은 물에 담가 놓는 겁니다. 처음에 물에 한 2-3분 정도 담가 놨다가요, 그 후에 흐르는 물에 한 3-4번만 충분히 헹궈 주시면 됩니다. 하버드에서 이거를 베이킹소다에 담가 놓는 것과 비교를 해봤는데 베이킹소다보다 훨씬 더 농약을 잘 제거했고요. 베이킹소다는 농약을 한 92% 정도밖에 제거하지 못했는데 물에 담궈놨다가 흐르는 물에 잘 헹궈주는 것은 100% 농약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식초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식초보다 물에 담궈놨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 게 훨씬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채소를 씻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흙을 그냥 잘 씻어주시면 충분히 농약이 제거가 됩니다. 재료가 준비가 되면은 씻는 시간부터 재료 준비까지 저는 매일 집에서 즙을 짜 먹을 때 2-3분도 안 걸립니다. 그럼 이제 녹즙기에 내리면 됩니다. 녹즙기에 내리는 것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끝이 뾰족한 부분을 녹즙기에 그냥 넣어주면은 별다른 힘 없이 뚝뚝 내려가거든요. 하루에 마시는 한 잔의 당근 주스는 6년 묵은 홍삼보다 더 좋고요. 이 당근 주스를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식사 1시간 전입니다. 아침 식사 1시간 전에 약 200cc의 당근 주스를 먹고요. 점심 식사 1시간 전에 200cc의 당근 주스를 먹고 또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200cc의 당근 주스를 먹으면 충분한 당근의 영양이 들어와서 수많은 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거의 한 잔이 다 만들어졌어요. 재료 준비부터 착즙하는 때까지는 단 3-4분 만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수분 안에 만드는 한 잔의 주스가 여러분의 건강을 예방하고 또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즙을 먹을 때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녹즙기를 짰을 때 충분한 섬유질이 제거가 되지만 저는 한 번 더 섬유질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섬유질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입니다. 하지만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소화기가 약해진 분들한테는 섬유질 또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간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간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섬유질을 제거하고 먹을 때에만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섬유질을 제거할 때 이 채반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성이에요. 이거를 이 정도가 되면은
한 200cc 정도 됩니다. 이거를 식전 1시간 전에 3번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당근 주스만 마셔도 정말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소와 당근을 섞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당근에 있는 이 놀라운 영양과 다른 채소들의 영양이 합쳐지면 그 증폭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샐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채소에서 가장 많은 나트륨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샐러리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요. 간의 기능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항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나트륨이 소금에 있는 나트륨과 착각을 하세요. 소금에 있는 나트륨은 죽은 무기화된 나트륨이고요. 샐러리에 있는 나트륨은 유기, 즉 살아있는 나트륨입니다. 소금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간을 해롭게 하고요.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샐러리에 있는 나트륨은 반대로 간을 정화시키고 간의 기능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당근과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샐러리입니다. 이제 당근과 함께 착제를 할 텐데요. 샐러리는 그냥 한 뿌리째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당근과 같이 이렇게 착즙을 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착즙이 됩니다. 당근과 샐러리의 비율은 6대4 하시면 돼요. 당근이 6이고 샐러리가 4입니다. 많은 분들이 샐러리 단독즙을 드시는데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방귀가 많아져요. 흡수하지 못하고 장에서 썩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샐러리 단독즙만 먹을 때는 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쓴맛 때문에 드시기 전부터 인상이 찌푸러지세요. 그렇게 인상이 찌푸러졌을 때 우리의 소화 기능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샐러리 단독즙을 드시고 있는데 가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당근 샐러리즙을 한번 드셔보세요. 방귀가 확 줄어들고 흡수율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당근 샐러리즙입니다. 당근 주스를 매끼 공복마다 먹으면 좋듯이 당근 샐러리 주스 또한 매끼 공복마다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당근과 샐러리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영양, 즉 베타카로틴과 살아있는 나트륨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봐서 간을 정화시키고 간 기능을 증폭시키는 영양 주스입니다. 자, 한번 마셔볼게요. 이게 샐러리즙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요. 당근의 단맛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이 맛있습니다. 당근 주스를 먹을 때 섭취법에 주의할 상황은 현재의 소화 상태에 맞게끔 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스가 좋다 그래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재의 건강 상태는 각각 개개인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루에 3잔을 드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5잔을 드셔도 되지만은 정말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2번만 먹어도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부담이 되는 신호가 바로 2가지입니다. 방귀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장에 있는 유해균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즙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에 유해균이 많은 사람일수록 즙을 먹으면 방귀가 많아지고 설사를 해요. 그렇다면 유해균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되는데 바로 배의 온도를 올려라입니다. 균은 열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즙을 먹고 가스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배에 따뜻한 찜질백을 자주 대주세요. 특히 즙 먹기 전에 한 20분 전에, 그리고 즙 먹고 나서도 20분 후에 그렇게 따뜻한 찜질팩을 해주시면은 가스가 현저히 줄어들고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나이 든 중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식사법이 있습니다. 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식사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간을 혹사시킵니다. 간의 기능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있고요, 해독 기능이 있고 효소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화는 삼시세끼 때마다 계속 간이 일을 해야 됩니다. 간은 거의 100 몇십 년 동안 일을 한 것과 똑같다는 소리인데요. 간을 항상 편안하게 해주는 식생활 습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간이 훨씬 더 많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서 소화 효소를 쥐어 짜야 돼요. 덜 씹힌 음식을 위해서 또는 장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간이 엄청 힘듭니다. 100번 씹어 먹어라 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게 상당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입에서 완전히 물이 될 때까지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 효소가 저하돼 있고 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계속 씹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0번을 생각하면 100번 다 못 씹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50번은 씹고요. 50번 씹으면 입에 있는 음식물은 거의 다 물이 됩니다. 이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면 비록 간이 약해져 있던 상태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요. 장으로 내려갈 때 모든 음식물이 물의 형태로 내려갑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우리 소장에서는 물 형태로 음식물이 가야지 거기서 영양분을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고요. 대장으로 가서 물을 흡수하고 그 안에 있는 섬유질이 발효되면서 변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소화기에 부담이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3가지의 생활 습관은 첫 번째, 좋은 영양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인체가 질병에 걸린 것은 세포들이 살 수 있는 영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재생하지 못하는 것을 질병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체가 병에 걸린다는 것은 심각한 영양 결핍 때문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논문들이 채소와 과일에 있는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다는 논문들이 있는데요. 아주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주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은 어떠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루에 조그만 접시로 10접시 정도의 채소를 먹어줘야 된다는 연구인데요. 그런데 조그만 접시를 10접시 먹으려면은 이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먹으려면은 엄청 씹어 먹어야 돼요. 그게 흡수가 잘 되려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즙을 내서 먹는다면은 많은 양의 채소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체에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즙을 꼭 매일 여러 번 드시면은 그 영양 결핍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간에 독소가 되는 음식의 공급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국수, 시리얼, 빵 점점 끊으셔야 되고요. 특히 채소를 가열할 때 이 섬유질은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썩게 만들어서 활성산소를 간으로 내보냅니다. 또 마지막은 운동입니다. 우리 인체는 움직이게끔 만들어졌는데 움직이지 않으면은 사용 설명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몸은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지혈이나 고혈압을 약으로만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이때 약은 일시적으로 수치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간에서는 끊임없이 지방을 만들어낼 거고요. 그 지방은 우리 간에 쌓이게 되고 진정한 치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지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원인 제거인 우리의 식습관을 바꿔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고지혈증 환자들이 꼭 피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그래서 이 3가지 음식은 꼭 끊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고지혈증 환자들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고지혈증은 혈액에 지방이 많은 건데 이 지방이 존재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순환 자체가 저하가 되고요. 우리 세포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인체의 장기들은 혈관이라는 폐쇄회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폐쇄회로가 하나씩 막혀가면서 전체적인 인체의 장기 기능 저하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체의 신진대사가 저하가 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혈전이라는 건데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면은 혈전의 형성이 빨라지고요.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세혈관 옆에 포진되어 있는 세포들은 탄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흔히 하는 동맥경화증의 재료로 지방이 쓰인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위험하다라는 통념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포로 가는 혈액 공급의 차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췌장으로 가는 세포의 기능이 저하게 되면은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만성 췌장염에 걸리게 되고요. 콜레스테롤 자체가 또 담낭으로 침전하게 되면은 담즙, 즉 쓸개즙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쓸개에 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 뇌혈관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게 되면은 치매, 파킨슨병,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저하가 되게 되면은 심방세동부터 각종 심장질환, 심부정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갑상선 저하가 오면은 고지혈증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도 가능합니다.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은 갑상선으로 가는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 수 있고요. 만약에 위나 소화기에 나타난다면은 소화기능 장애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이나 고혈압을 약으로만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약으로만 의존하면은 고지혈과 고혈압의 진정한 치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혈은 혈액에 있는 독소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간에서는 끊임없이 지방을 만들어낼 거고요. 이때 약은 일시적으로 그 지방을 우리 혈액에서 수치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방이 혈관 밖으로 빠지질 않아요. 약을 먹으면은 그 지방은 우리 간에 쌓이게 되고 피하 지방에 쌓이게 되고 복부에 쌓이게 됩니다. 고지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원인 제거인 우리의 식습관을 바꿔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이 되는 이유는 혈관이 막히면서 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름이 작아지면은 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혈관을 막는 원인을 치료하면 되는데 혈압약은 그게 아니라 지름을 늘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혈관을 막고 있는 원인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반대로 만드는 역할은 하지만 혈액순환을 다시 원활하게 하는 역할은 하지 못해요. 큰 혈관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혈관이 작은 모세혈관은 어느 정도의 압이 있어야지 거기까지 혈액순환이 되게끔 만들어졌는데 모세혈관까지 넓어져 버리잖아요. 안 되던 혈액순환이 더 안 되게 됩니다. 약에만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원인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고지혈증 환자들이 꼭 피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혈액에 독소를 제공하는 활성산소입니다. 어떠한 음식이 우리 혈액에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만드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튀김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튀기잖아요. 아주 높은 온도에 기름이 버글버글 끓고 있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그 상태가 벌써 활성산소인데요. 식품을 둘러싸고 있는 인지질을 과산화지질로 바꾸고요. 혈액을 오염시키는 아주 강력한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두 가지 음식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바로 국수, 흰 쌀밥, 시리얼, 빵 등등인데요.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장벽에 붙어서 염증을 일어내고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이 활성산소는 바로 간으로 흡수되고 간에서 우리 혈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 가열한 섬유질입니다. 삶은 섬유질 또한 우리 장벽에 아주 잘 붙어요. 장 밖으로 배출이 안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장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음식은 꼭 끊으셔야 됩니다. 특히 한식에서도 이렇게 활성산소가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전입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서 아주 높은 온도에서 기름을 써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후라이팬을 딱 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1400도까지 올라가요. 두 가지의 불이 보이잖아요. 오렌지 색깔이 보이고 파란 색깔이 보이는데 파란 색깔이 더 뜨거운 불이에요. 후라이팬은 한 700도까지 달궈져요. 거기에 우리가 또 기름을 두릅니다. 그 후라이팬의 온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때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인 밀가루에 기름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가 전을 먹게 된다면 혈액에 수많은 활성산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반대로 고지혈증 환자들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혈액을 정화시키는 음식입니다. 우선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면역 시스템이 강해져야 되는데요. 강하게 하는 음식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한 음식은 바로 들깨고요. 흡수가 잘 되도록 섭취하는 방법은 생들기름입니다. 치매나 파킨슨, 뇌졸중을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들기름을 많이 먹어줘야 되고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 또한 생들기름에는 풍부합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은 혈액 속에 있는 포화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고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고지혈증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지방이고 그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을 해결하고 특히 면역세포와 뇌신경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고지혈증 환자들이 꼭 먹어줘야 되는 식품은 바로 참깨입니다. 오메가3도 풍부하고요. 불포화 지방도 풍부하지만은 혈액 안에 강력한 해독제인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참깨를 식사 한 5분이나 10분 전에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딱 삼켜서 꼭꼭 입에서 물이 되도록 씹어주세요. 매 식사 전마다 이걸 하신다면은 혈액이 아주 급속도로 정화되고 면역세포가 강해져서 혈액의 해독을 원활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참깨라도 볶아진다면 과산화 지질이 되고 활성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꼭 생참깨를 드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 4명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고요. 3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매년 48% 이상의 중과율을 올리고요. 그리고 10세에서 20세는 더 충격적인데요. 90% 이상의 증가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급속도로 고지혈증이 증가하고 있는데 혈액에 지방이 많다는 소리는 혈액에 독소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이 고지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지 않으면은 충분한 위산이 제때에 나오지 않아서 위산 저하가 걸리게 되고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이 장으로 흘러가고 장에서 썩기 시작을 합니다. 이 썩을 때 나오는 게 활성산소고요. 활성산소는 바로 혈액의 독소입니다. 두 번째는 간식이에요. 자꾸 간식을 하면은 계속 위와 간이 열심히 일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내요. 이때 만들어지는 독소는 혈액을 오염시킵니다. 밤에 밥을 늦은 시간에 먹을 때는 우리가 더욱더 위험 부담을 안게 됩니다. 밤새 잘 때 위와 간이 쉬어주면서 우리 몸을 다시 충전하고 정화해야 될 시간에 계속해서 위와 간이 쉬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화에 부담이 생기고, 그때 부담이 생긴 음식은 우리 장에서 썩고요.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과식이 있어요. 우리가 먹은 만큼 충분히 움직여주지 않는 것을 과식이라고 합니다.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드셔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없지만 많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과식을 한다면은 부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소화에 저하가 오고요. 소화에 저하가 오면은 장에서 썩습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를 약 없이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해독을 하려면은 간을 살리는 식생활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간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식간의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원료가 있습니다. 그 원료가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이고, 살아있는 상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생채소와 생씨앗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 한 접시에 샐러드를 드시고 생참깨를 드시고 생들기름을 꼭 끼워서 드신다면 간이 튼튼해지는 식습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혈액을 해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칼슘을 끼니마다 드시면 좋은데, 살아있는 칼슘 또한 생채소와 생씨앗에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허락되는 한 생채소와 생씨앗을 많이 먹어주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우리 혈액에 있는 칼슘이 점점 증가할 것이고, 이 살아있는 칼슘은 혈액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칼슘과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해 준다 그래도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면은 문제잖아요. 흡수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정제로 먹는 비타민 D가 아니에요. 가서 정맥 주사로 맞는 비타민 D가 아니라 천년의 비타민 D, 바로 햇볕입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우리의 피부를 노출시켜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운동을 하면서 충분한 비타민 D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흔히 나쁘게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몸에 꼭 필요한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세포의 막, 즉 세포의 벽을 이루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세포의 벽이 단단하고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뇌신경 세포에 이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은 아주 많습니다. 뇌신경과 뇌신경 사이의 교통을 아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로 된 호르몬이 많아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명령을 내려서 해라 하지 말라를 해야 되는데, 이때 콜레스테롤 호르몬이 없으면은 우리 인체에 가장 중요한 성선이나 우리 뇌하수체와 시상하부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 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혈액에 독소가 많아서 간에서 그걸 중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없는 게 좋고요. 하지만 생들기름이나 참깨와 같은 식품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이런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을 악하게 됐냐면은 너무 많은 독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소가 너무 많으면은 간에서는 계속해서 지방으로 그 독소를 중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독소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간의 능력의 저하와 직접적으로 혈액 안에서 해독시킬 수 있는 해독인자의 결핍입니다. 혈액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해독 기능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먹은 식생활을 잘 생각해보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결핍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먹어준다 해도 그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파괴된 상태, 불에 가열한 상태로 많이 먹기 때문에 계속 극심한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를 해결해야지 나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자연히 없어지고,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점점 우리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노년이 들수록 고지혈증을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혈관을 막는 식습관을 했습니다. 혈관을 막는 주법은 석회, 점액질, 이물질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식습관으로 계속 공급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이 막히고 모세혈관 옆에 있는 세포들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빨리 죽고 재생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노화된다, 질병화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면 우리 혈관 곳곳이 많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다르게
게 깜빡깜빡하고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장기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전부 다 혈액순환 문제인데, 이때에 고지혈증까지 오게 된다면은 그 혈액순환이 2배, 3배가 되게 돼서 우리 인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고지혈증은 그냥 몸에 있는 지방이 올라가는 질병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고지혈증을 방치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노년이 될수록 고지혈증을 방치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꼭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기 위해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당뇨와 고혈압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다는 연구도 있고요. 운동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심각한 질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5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 해주는 것은 노년에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국수는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밀가루로 만든 국수가 아니라 당뇨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만드는 국수는 당뇨의 원인도 제거가 되고요, 맛도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지만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당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당뇨에 걸리는 이유 중 95%가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떠한 식습관을 하느냐는 당뇨에 걸리느냐 아니냐, 아니면 당뇨에서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을 치면은 당뇨에 좋다는 음식들이 무한히 쏟아집니다. 제대로 고르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당뇨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맛있고 또 즐겨 먹을 수 있는 5가지의 음식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 그 중에서도 서리태입니다. 서리태에는 마그네슘이 엄청 많아요. 이 마그네슘은 혈액의 강력한 해독제고요, 혈당을 우리 몸에서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까지 되고, 또한 서리태에는 안토시아닌이나 이사플라본 같이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는데요, 세포들이 빨리 죽거나 세포가 변이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하거든요. 이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건강하게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 골다공증 걱정되시면은 서리태 많이 드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식품은 캐슈넛입니다. 이 캐슈넛은 우리가 즐겨 먹는 견과 중에 하나인데 맛도 좋지만 클릭세믹이라는 아주 독특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로 아주 널리 알려졌는데, 당뇨의 증상인 혈당 상승도 억제해 주지만은 원인을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비타민 K가 있기 때문에 뼈까지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뼈가 튼튼하면 좋아지는 이유가 당연히 골다공증도 예방하지만은 뼈 안에는 골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혈액을 생성하게 도와주고요, 혈당이라는 독소 때문에 파괴되는 적혈구를 대처할 수 있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잣인데요,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루테인은 망막 질환에 좋아요. 당뇨에서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가 바로 망막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잣 안에 있는 루테인이 망막 질환을 예방시켜준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해독할 수 있는 망강, 마그네슘, 아연이 풍부해서 혈액을 더욱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게 잣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오이입니다. 칼륨이 많기 때문에 혈당 때문에 끈적끈적한 피를 해독해주고 이뇨시켜줌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쿠커비타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당뇨 때문에 병든 우리 혈액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이뇨작용을 가졌기 때문에 콜레스테롤까지 아주 잘 배출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식품은 애호박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 자체를 향상시켜주고요, 애호박에 풍부한 비타민 C와 칼륨은 췌장세포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애호박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성분이 있는데 바로 몰리부덴입니다. 염증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는 염증이 기반이 된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염증을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애호박에 있는 몰리부덴이라는 영양소가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해냅니다. 이렇게 당뇨에 좋은 콩, 캐슈넛, 잣, 오이, 애호박을 좋은 영양들이 최대한 보존되면서도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서리태 야채 국수입니다.
오늘 맛있고 그리고 손쉽게 또 영양가가 살아있는 음식을 지원해 드릴 텐데 메디시 네이처 힐링푸드 클래스의 강사이신 이지혜 강사께서 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시 네이처 힐링푸드 레시피의 강사 이지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요리는요, 서리태 야채 누들, 당뇨병 환자에게 아주 탁월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레시피는 엔젤 식품연구소에서 카이스 박사님과 전문 연구원들과 함께 각 재료의 효능과 합식법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먼저 서리태를요, 잘 씻으셔서 그릇에 담아 주시고 물을 2배 정도로 넣어주세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밖에보다 냉장고 안에서 4시간 이상을 불려주시면 되는데요,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물에다가 넣어서 랩을 씌워서 준비해 주시면 아침에 요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야채를 준비할 텐데요, 끝에를 이렇게 잘라주시고 양쪽 끝을 잘라주세요. 이 애호박에는 칼륨이 아주 많은데요, 이 칼륨은 혈당으로 인해서 끈적끈적한 피를 원활하게 해주고요,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만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의 원인을 해결해주는 아주 좋은 영양소입니다. 이제 스파이럴라이저를 준비해 주세요. 스파이럴라이저가 없는 경우에는 채를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끝을 잘라내고 여기 중간을 꽂아 주시고요, 반대쪽을 꽂아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접시를 대주시고요, 이렇게 돌리면 야채 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이시나요?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국수는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장의 염증을 일으키고요,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밀가루로 만든 국수가 아니라 당뇨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애호박으로 만드는 국수는 당뇨의 원인도 제거가 되고요, 맛도 좋습니다. 다 사용하시고 끝에 부분은요, 남으면 이것 역시 칼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오이도 양쪽으로 이렇게 꽂아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오이에는 항산화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항산화제는 당뇨로 인해서, 특히 이 혈당으로 인해서 끈적끈적한 혈액을 정화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당의 독소 때문에 파괴된 혈관을 복원시키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여기서는 시원한 맛도 있지만은 그러한 놀라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국수의 재료가 됩니다. 오이와 애호박이 누들로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소금을 뿌려주세요. 기호에 맞게 적당하게 뿌려주시고요, 살짝 묻혀주세요. 다 묻혀진 야채는요, 잠깐 옆으로 놔두시고 한 5분 정도 놔둘 겁니다. 이제 다 불린 콩을 가지고 여기에 물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캐슈넛, 생캐슈넛입니다. 그리고 잣을 넣겠습니다. 소금을 조금 감미해 주세요. 한 3꼬집 넣겠습니다. 이제 이 섞은 재료를 착즙기로 착즙해 줄 건데요, 섞은 재료에 보면은 잣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잣은 루테인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망막 질환을 예방하고요, 하지만 꼭 당뇨 환자가 아니라도 루테인은 모든 시신경, 특히 시력에도 좋고 황반 변성에도 좋고 당뇨 외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착즙기가 없으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착즙기가 없을 때는 마켓이나 인터넷에서 콩국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슈넛과 잣은 고명으로 위에 올려서 드시면 되겠어요. 혹시 집에 착즙기가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믹서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맛에서 살짝 약해지긴 하나 믹서기로 다 같이 갈아서 그것 역시 잣과 호두나 이런 것을 고명을 얹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착즙이 끝났고요, 이제 착즙이 끝난 주스와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 플레이팅을 할 건데요, 아까 소금에 묻혀 놨던 호박과 오이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착즙한 콩즙을 올려줄 겁니다. 여기 아까 찌꺼기 있었잖아요. 이거 버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찌꺼기를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두로 고명을 올려서 장식하면 됩니다. 당뇨에 정말 좋은 재료 5가지인 서리태, 캐슈넛, 잣, 오이, 애호박을 넣은 서리태 애호박 오이 국수입니다.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건강에도 좋지만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국수처럼 면치기도 되네요. 여름철에 이 시원한 콩국수 얼마나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이거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당뇨를 가지신 분들 국수를 아주 많이 먹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도 가끔 국수가 땡깁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국수를 드시면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음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맛도 좋고 당뇨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의 원인까지 해결해 주는 국수를 여러분들이 드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여름에 정말 시원합니다. 당뇨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원인까지 해결하는 아주 좋은 한 끼 식사가 될 겁니다.